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의 value, 장애물을 소중하게 여겨라 가운데 기다림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러시아에 갔을 때입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한동안 닫히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 닫힌 버튼을 이제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고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문이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저는 다른 도시로 또 이동해서 대학교를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그 건물 엘리베이터의 문 닫는 버튼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건물을 나오면서 그 직원에게 교직원인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 문 닫힌 버튼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돌아오는 대답에 잠시 제 길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문 닫힌 버튼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닫히는데 왜 문 닫힌 버튼이 필요합니까? 순간 저는 답변이 궁색해졌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는 많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공항에서 또 잠깐 들른 관공서에서 그리고 아파트에 올라갈 때도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탔죠. 그때 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번 문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 문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누르는 거죠. 마치 엘리베이터 문에 가장 가까이 서게 되는 사람에게 부여된 어떤 무슨 책임이나 규율처럼 여겨질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차를 마실 때 찻잔 속에 든 티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연신 들었다 놨다 하죠. 조금이라도 빠르게 찬물을 우려낼 요량입니다. 커피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커피가 다 채워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미 종이컵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 젠걸음으로 종종거리며 조우파에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시한 삶이 되었고요. 정작 바쁘지 않은 상황이 되면 불안해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와 SNS를 하고 있죠. 바쁨을 경계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쁘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또 어떠한 목표를 꿈꾸며 기다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더 힘든 건 그 기다림의 끝을 알 수 없을 때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이 기다림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모를 때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기약이 없는 기다림은 고통을 가중하기 때문이죠.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은 입대와 동시에 제대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무리 군 생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18개월만 참고 견디면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10년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은 10년만 참고 견디면 그곳에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평생을 그곳에 있어야만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공문입니다. 9시 기차를 타려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8시 역에 도착한다면 1시간만 기다리면 되죠. 반대로 이미 기차가 떠나버렸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차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기다림은 그렇게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기차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낭만도 아니고 설렘도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인고의 시간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기다림의 고통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되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인고의 기다림은 축복이 되고 또 목적 있는 인내는 선물이 되는 법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점. 인생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삶은 평탄하고 곧은 아스팔트 대로라기보다는 꾸불꾸불 하고 경사가 있는 오솔길과 닮아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어느덧 다시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소위 말해서 탄탄대로 그 길만을 걸으려 하죠.
인생 앞에 꽃길만이 펼쳐지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패 없이 계속 성공하기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후퇴가 없으면 자칫 교만해지고요. 그 교만은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후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끝없이 성장해야 하는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입니다. 불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스타벅스, 한때 매장을 300개나 철수했고 직원을 6,700명이나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2년간 영업이익도 굉장히 후퇴하고 주가도 많이 내려갔었죠. 패스트 패션의 대명사 자라, 그 자라에도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후발주자들의 그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1,200개나 되는 매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라가 이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자라는 영업이익이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기다림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사뭇 달라집니다. 신발 시장을 개척하라는 사명을 띠고 두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에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은 도착한 날 본사로 메일을 보냅니다. 현지 사람들은 모두 맨발입니다. 여기서는 신발이 팔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한 사람도 즉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당장 신발 5만 켤레를 보내주십시오. 이곳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지인은 모두 맨발입니다. 저는 평소 운전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길이 막히는 것을 좀처럼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전엔 차가 막히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그 길거리에 버리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앞차가 조금만 지체하더라도 경적을 울리기 일쑤였고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통행이 원활해 보이는 옆차선으로 이래저래 핸들을 꺾어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5분? 아니 1분도 채 빨리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차가 막힐 때면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되도록 먼 곳을 주시하죠. 산이 보이면 산을 보고요.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바라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풍경 속에 저를 던져놓고 사색에 잠깁니다. 그 시간을 제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아주 쓸만한 아이디어나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떠올랐던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허물도 살펴볼 수 있고 미래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통체증 받아들이십시오. 차가 꼼짝달싹 하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시간, 그걸 여유로운 자유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그 시간을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제 찻잔에 티백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우러나도록 기다립니다. 커피 자판기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질 때까지 컵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 닫힌 버튼을 구태여 찾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 곧 선물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